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인데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독일은 OECD 국가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립대인 교통대와 충북대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새 총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방식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쌀 재고가 쌓이며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법 개발로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백자와 회화가 만났습니다. 하얀 달 항아리에 그림을 입힌 도자기의 변신이 오는 20일 관람객을 찾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국립대인 한국교통대와 충북대 총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전임 총장 임기가 다 됐는데도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새 총장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 선거가 왜 어려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관선 총장 임명 가능성은 어떤지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제 대학으로 바뀐 이후 교통대의 총장은 모두 7명. 전임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바로 후임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석 달째 총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전임 총장이 퇴임했는데 총장 선거를 못했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의 투표 참여 비율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 총장의 공백이 석 달 이상인 것도 처음입니다. 국립대 총장 선거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비롯됩니다.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 2호, 해당 대학 교수,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으로 협의가 합의로 바뀐 겁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지난번 총장 선거 때에 대한 비율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구성원들한테 더 그 부분들이 녹아갈 수 있도록. 교수들은 다른 대학의 전례를 들어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타 국립대들이 70%의 비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상식이 되어 갔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식적 수준을 좀 지키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추정해보면 교수들은 70% 이상을, 직원들은 30% 이상을, 학생들은 1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비율을 원하고 있는데 무리한 비율이 아닌 기존의 학교들이 진행했던 선거에 있어서 비슷한 비율로 약 2자리 정도의 비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립대인 충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1일 총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공백 상태입니다. 충북대 또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교수와 직원, 학생 간 투표 비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립대 총장은 석 달 이상 공석이 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관선 총장입니다. 교통대의 경우 그 기한은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장 관선 총장을 임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3개월의 기한은 가급적 지켜달라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섣부른 개입은 학내 사태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과 대학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길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국립대 총장 선출을 위한 구성원의 합의입니다. 교통대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들은 다음 주에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교통대와 충북대는 총장 한 명을 뽑는 것을 넘어 학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구성원 간 소통과 토론,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 등 우리 사회 지성과 민주화로 상징되는 대학 그 자체로서 실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이젠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9kg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많은 양의 쌀이 남아돌다 보니 이 쌀 소비를 되살려보려는 다양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딸기잼을 넣어 찌어낸 흰떡에 잘 녹인 초콜릿을 꼼꼼히 바릅니다. 이어 고소한 쿠키 크런치도 골고루 묻힙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인기가 많은 돼지 떡밥입니다. 나무 스틱까지 꽂아 넣으면 비슷한 이름의 아이스크림과 모양도 똑 닮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그걸 또 가족들한테 내놓으니까 일단 와 하고 전부 다 놀래고 순간 으쓱하게 되더라고요. 농민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우리 쌀 활용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걸 먹여주고 싶어서요. 초콜릿이나 뭐 이렇게 달달한 이런 거보다 케이크나 이런 거보다 이제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1970년만 해도 136.4kg이었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해마다 줄어 지난해 40% 수준인 56.9kg으로 떨어지자 이대로는 쌀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쌀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청주시 농업인과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올바른 쌀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거를. 쌀 소비 확산을 위해 농민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빚고 굽고 직접 빵집을 차려 쌀을 활용한 빵 생산에 나선 겁니다. 밀로 만든 기존 빵보다 더 쫄깃하고 색다른 식감에 소화도 잘 된다는 이유로 일부러 찾는 단골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살진 않는데 북이 사는데 여기 자주 와서 이거 사가요. 판매대를 가득 채운 빵은 청주 미온 지역에서 수확한 유기농 쌀과 농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쌀을 활용해서 빵도 만들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가공품들을 만들어내면 농민들에게도 좋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달 말 보은 회남 수역에 내려진 대청호 조류경보가 청주 취수탑이 있는 문의수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문의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관심 단계 기준치의 4배를 넘어 조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청호를 원수로 이용하는 취 정수장의 영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고 맛과 냄새 등 영양물질도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류 영향을 우려해 취수구 위치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옮기고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류 경보는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관심, 경계, 대발생 3단계로 나뉩니다. 흔히 백자 하면 둥근 달 항아리 모양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백자 기형에서 벗어나 시각적인 즐거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담으려는 예술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있다 시간에서는 마치 백자를 캔버스처럼 다뤄 그림 같은 달 항아리를 빚어내는 2명의 청주 출신 도예 작가를 소개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앞에서 볼 때는 마치 회화 작품 같은데 옆에서 보니 입체 도자기 형상입니다. 안료가 스며든 백자마다 다양한 얼굴과 풍경이 펼쳐져 그림 같은 달 항아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라졌지만 기억 속 희미한 청주의 풍경들부터 기하학적 추상까지 전통적인 백자에서 벗어나 이런 회화를 입힌 백자 형태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시도를 거쳤습니다.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다가가고 싶은데 너무 다가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다가가는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회화적인 걸 좀 입혀주면 물레로 빚는 방식 대신 거푸집 같은 석고틀에 흙물을 붓고 건조시킨 뒤 2차례 가마 소성을 거쳐야 하는 수고로운 방식. 같은 석고틀에서 나왔어도 안료와 물의 배합, 회화적 구성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들로 탄생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생명들을 다 불어넣게 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획일된 삶을 살지만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걸 표현했다라고. 흔히 쓰이는 황토나 백자토가 아닌 다루기 까다로운 실크 백자토란 원료를 고집합니다. 촉감이 되게 달라요. 황토 같은 경우는 약간 거칠거칠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 실크 백자는 만지면 밀가루 반죽을 하는 느낌이에요. 파손율이 높고 수축률 때문에 갈라짐도 많지만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이런 백자의 변신은 도자기의 예술성과 실용적 가치라는 대중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두 작가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바라보는 구매자, 소비자 분들의 시선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하는 작품은 그 중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로 30년 넘게 도예 작업을 이어온 정 작가와 제품 디자인을 전공한 노 작가가 빚어낸 백자의 재해석. 오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문화재조창 공예 스튜디오 오픈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교육청 직속기관의 한 공무원이 여교사들을 희롱하고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직원이 다수의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성인식 개선팀에 접수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8급으로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직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장애인 체육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회식을 생략하고 청주와 진천에서 각각 9종목과 7종목을 분산 개최했습니다. 또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와 시군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유도하기 위해 실업팀 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까지 출전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제32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에서 펼쳐집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